안녕하세요. 낭독중독의 제재입니다. 오늘은 낭독중독 37화, 8화, 9화 다뤘던 다자이 오삼의 인간실격이라는 책을 가지고 감상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강렬한 책입니다. 양도 두껍지가 않고 술술 잘 읽혀요. 목차가 그냥 제1의 수기, 제2의 수기, 제3의 수기 이렇게 3개의 수기로 크게 이루어져 있는데 뭐 남의 일기를 읽는데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쓴다거나 이해하기 힘들다거나 하지 않듯이 이 책도 그런 면에서는 책장 자체가 좀 잘 넘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북토크를 하고 나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열심히 살았는데 인간 실격이라니 이 노답 인생을 어찌할까요? 요조라는 주인공의 처절한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그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은 실격이라는 딱지를 받아드는 우리가 너무나 함께 안타깝고 연민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이 책의 주제의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난 왜 불행하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맞춰주고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노력을 해줬을 뿐인데 내가 차라리 그거라도 안 했으면 이런 결과가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더 슬프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을. 이 요조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정신병원인 줄 본인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순간 굉장한 어떤 배신감과 불행하죠. 남이 그냥 점점 더 불행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왜 굳이 책으로 읽어야 하는가? 내가 요조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다. 미움받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고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조는. 나의 어떤 본심을 말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쳐지는 것이 두려워서 점점 더 진짜 나를 숨기고, 여기서는 이제 익살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회적인 가면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쓰고서 사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결과적으로는 또 나를 압박해 올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조의 여정을 통해서. 아, 저것이 정답은 아니구나. 대신 먼저 살아준 요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조가 사람들의 어떤 위선과 가식을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비호감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또 그런 사람들과 처벌지는 것은 또 두렵기 때문에 그들처럼 본인도 또 가면을 쓰게 되는, 본인이 싫어했던 모습을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또 자기 혐오가 생기는 노답의 굴레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선과 가식이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혐오하지는 않도록 소위 말하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혐오하지는 않는 그런 단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것이 일단 있을 테고, 그리고 뭐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그런 또 가면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 같이 좀 부끄러움을 망각해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부끄러울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녹음을 다 하고 나니까 첫 문장부터 던지는 순간 부끄러움 많은 생을 살았다 라고 던지는 순간 벼랑간 잊고 있었던 우리 속의 부끄러움이 또 고개를 들 수 있게 되는, 나의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를 보는 나의 기준에 대해서 정말 그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절대 수용의 자세라는 것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요조의 경우는 그 기준치를 그 1급수로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충족되지 못하는 어떤 아이러니함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계속해서 검열을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가장 괴로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조가 힘들게 살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는 자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는 문제적인 상황일까요? 근데 요조는 그것을 문제적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다르다는 걸 들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들과 비슷하게 행동해야 돼. 근데 그거는 분명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다 보니까 점점 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자기의 진짜 모습으로 교류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한 불행인 거죠. 그 누구와 교류해도 진짜의 감정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행복이 다가오려고 하면 괜히 이제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좋았던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점점 그냥 막연하게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관계들을 반복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타인과 나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디폴트로 삼으면 이 부분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조의 경우는 그거를 허용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 뜯어놓고 보면 모두가 다 다르죠. 제각각이니까요. 내가 남과 같아질 필요도 없고 남이 나처럼 똑같이 생각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고 그러므로 타인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간다면 요zon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졌던 것 같거든요.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저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간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좋은 건 좋은 있는 그대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나의 환상을 좀 걷어내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제 행복의 관념과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관념이 전혀 다를 것 같은 불안감. 저는 그 불안감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며 신음마다 발광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자각하고 나서 시작되는 불행이었죠. 저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라고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걸까요? 라고 반문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인데 본인이 먼저 남들과 다른 자신을 비정상이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요조는 약간 이제 어장관리하는 나쁜 남자의 심리와 좀 비슷하다라는 진단이 있었거든요. 내가 어떤 여자가 좋아서 어장해 드렸는데 그 여자가 막상 나에게 진짜 사랑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을 주려고 할 때는 그게 막상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노력을 하잖아요. 익살도 떨고 처세술을 발휘해서 다가가고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진짜 막상 사랑할 때가 되면 약간 부담스러워서 또 도망가고 근데 도망갔으니까 이제 또 아무도 없으니까 외롭죠. 그러면 또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어장을 이제 이런 악순환의 소용돌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때로는 좀 리스크를 거는 자세, 행복해지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한 거. 근데 요조는 그럴 용기가 좀 부족했던 거죠. 이 요조를 사랑했던 많은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더 주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막상 정말로 주려고 했을 때 요조가 늘 도망가고 발을 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요조는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기대고 뭔가 그들이 기꺼이 주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도 거기에도 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 진전을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베팅이죠. 그런 것을 걸 수 있는 용기, 리스크를 거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조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진짜 행복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는 굉장히 부러워했을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진 소유자란 말이에요. 요조가 병원에 강제 입원이 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냉정히 말하자면 스스로 그런 결과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인정을 하거든요. 자신은 거절을 한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 정신병원에 갇힌 그 지경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어떤 사소한 거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기는 그냥 무저항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 결과는 인간 실격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자신을 위한 길도 아니었고 타인을 위한 길도 아니었음을. 지금도
저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 세계에 있어서 단 하나 진리처럼 느껴진 것은 그것뿐입니다. 이 문장에도 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저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나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정말 정수 같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요조가 이것을 이제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은 거죠. 행복도 불행도 그 한꺼풀만 환상을 걷어내보면 행복이 꼭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 꼭 불행이 아닌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면 오직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염세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복한 것도 없고 불행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겠죠. 한없이 행복하거나 한없이 불행하거나 이런 건 사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복잡한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들이 얽혀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인간관계든 삶이든 완전 무결하게 해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요조처럼 그 상황이나 사람을 매 순간 이해하거나 판단하려고 하기보다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요조와 같이 그 부끄러움을 자각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다사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이 책에서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을 한번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해봤고요. 팟빵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갑니다. 팟빵의 낭독 중독에 들어오셔서 들어보시면 더욱 재미있는 감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